1985년 겨울 서울 변두리의 한 보육원 문이 거칠게 열렸다. 5살짜리 여자아이가 검게 얼어붙은 손을 꼭 쥔 채 억지로 끌려 들어왔다. 아이의 이름은 이수진이었다. 그녀의 생모 송혜경은 한 달 전 막다른 길에 몰려 보육원 문 앞에서 딸을 내려놓았다. 남편은 빚을 남기고 도망쳤고 혜경은 두 아이를 홀로 키울 수 없었다. 그날 수진이 계속 자신을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혜경은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다. 수진은 부모를 기다리며 몇 달을 보냈다. 그러나 그녀를 찾으러 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 강남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아이를 원한다는 연락이 왔다. 당시 입양 절차는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간단한 과정이었다. 이 아이 우리가 데려가겠습니다. 입양기관의 박정우가 결제 도장을 찍었고 수지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러 가야 했다. 처음 도착한 집은 커다란 아파트였다. 거실에는 고급스러운 가구가 놓여 있었고 새로 부모가 될 부부는 환한 미소로 수진을 맞았다. 하지만 따뜻했던 첫날의 기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양부모는 점차 그녀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학대는 사소한 일이었다.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한다고 손등을 맞았고 신발을 벗는 순서가 틀렸다고 방에 가두어졌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학대는 점점 심해졌다. 우리 집에 왔으면 말을 잘 들어야지. 양부는 술이 취한 날이면 그녀를 다그쳤고 양모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하면 거친 손이 날아왔고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저녁을 굶어야 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창문을 통해 달빛을 보며 속삭였다. 엄마,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렇지? 그녀는 자신을 버린 엄마가 보고 싶었지만 엄마가 자신을 찾으러 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수지는 마침내 성인이 되었다. 18세가 되던 해 그녀는 가방 하나만 들고 그 집을 나왔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고 싶었고 새로운 삶을 찾고 싶었다. 그러나 떠나도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찾기로 결심했다. 생모를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그녀를 입양 보낸 사람들, 그때 서류를 조작했던 기관들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처럼 입양되어 힘겹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녀는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과거의 자신과 같은 이들을 돕기 위해. 그러던 어느 날 낡은 입양 서류 속에서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부모 알 수 없음. 그녀의 친부모는 살아있는데도 서류에는 마치 없는 사람처럼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했다. 부모가 정말 자신을 버린 것이 맞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녀를 강제로 떼어놓은 것인지. 그렇게 수진의 과거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 장면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 장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입양기관의 기록 보관실. 어둡고 낡은 방 안에는 수천 개의 파일이 철제 서랍에 꽂혀 있었다. 먼지를 털어가며 서류를 뒤적이던 수진은 마침내 자신의 입양 기록을 찾아냈다. 이수진. 1985년 보육원 입소. 1986년 입양 완료. 그녀는 손끝을 떨며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친부모란에는 알 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꼭 끌어안고 울던 순간을. 어떻게 친부모를 모른다고 할 수 있어? 그녀는 오래전 입양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박정우였다. 박정우는 현재 대전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수지는 그의 집을 어렵게 수소문했고 마침내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희끗한 머리를 한 남성이 수진을 바라보았다. 누구시오? 저 이수진입니다.
1985년에 강남 입양기관에서 저를 담당하셨다고 해서요.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게 옛날 일이야. 난 기억 안 나. 제 기록이 조작된 것 같습니다. 제 친부모가 분명 살아 있었는데 왜 서류에는 알 수 없음으로 되어 있죠? 박정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는 그게 다 그렇게 돌아갔어. 서류에 부모 정보가 있으면 입양이 힘들어.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야. 수지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고아가 아니었음에도 단지 입양을 쉽게 하기 위해 부모의 존재가 지워졌던 것이다. 그럼 제 친어머니는 찾을 수 있나요? 박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한 주소를 적어 건넸다. 이 주소로 가봐. 지금도 거기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지는 주소를 손에 꼭 쥐었다. 대구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생모를 직접 찾아갈 준비를 해야 했다. 대구행 기차 안에서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손에 쥐고 있는 메모지 위에는 송혜경이라는 이름과 함께 오래된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녀의 친어머니. 하지만 이 이름이 정말로 자신을 반겨줄까? 그때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를. 수지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찾고 있었고 어쩌면 자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할 수도 있다는 기대.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문을 열어준 어머니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외면할 수도 있었다. 대구역에 도착한 그녀는 곧바로 주소를 찾아갔다. 오래된 골목길을 따라 한참을 걷자 낡은 단독주택이 나타났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후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검게 물든 가운을 입은 중년 여성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구세요? 수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저 여자가 바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일까? 그녀의 눈빛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저는 이수진입니다. 여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수진이? 그녀는 놀란 듯 입을 벌렸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다. 수지는 급히 손을 내밀어 문을 붙잡았다. 잠깐만요, 엄마. 나예요. 진짜예요. 나 엄마 찾으려고 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송혜경은 수진을 보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너는 내 딸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육원에 맡긴 게 엄마였잖아요. 왜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해요? 혜경은 아무 말 없이 수진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진아, 그때는 내가 너를 키울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나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 그녀의 손이 문고리를 단단히 붙잡았다. 돌아가. 나한테 오지 마. 그리고 문이 닫혔다. 수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상상했다. 어머니가 자신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안아줄 거라고.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어머니는 그녀를 원하지 않았다. 수지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날 밤 그녀는 숙소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 듯 했다. 그녀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어머니는 결국 그녀를 또 한 번 버렸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차가운 공기에 몸을 움츠리며 대구역 근처의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다. 뜨거운 차 한 모금을 삼키며 그녀는 어제 있었던 일을 곱씹었다. 왜 나를 외면한 거지? 수지는 결코 완벽한 재회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차갑게 밀어낼 줄은 몰랐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동생 이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나, 대구에는 왜 갔어?
엄마를 찾아왔어. 근데 만나긴 했는데 나를 원하지 않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누나, 그냥 잊어. 그 말이 수진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넌 엄마가 보고 싶었을지 몰라도 엄마는 다 잊고 살고 싶었을 거야. 수진은 고개를 떨궜다. 그렇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만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다. 과거를 마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수지는 마음속에서 뭔가가 천천히 부서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이번 여정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그녀는 생모를 찾았지만 송혜경은 자신을 부정했다. 과거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냥 이대로 살고 싶다. 그 말이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수지는 그대로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이민재의 전화번호를 몇 번이나 눌렀다 지웠다. 나한테 오지 마. 그 한마디가 모든 걸 가로막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수지는 결국 자신이 일하는 복지관으로 향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신처럼 입양된 후 상처받고 살아온 사람들. 그녀는 그들을 돕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후배인 정민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언니, 어디 갔다 왔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수지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조금 정리할 게 있어서. 하지만 그녀는 정리할 수 있을까? 생모를 찾으면 모든 것이 풀릴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더 깊은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여러 개의 서류를 바라보았다. 입양 피해자들이 보낸 상담 요청서였다.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김서윤 37세. 6살 때 국내 입양. 친부모를 찾고 싶어함. 수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쩌면 서윤도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서윤이 자신처럼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다. 수지는 펜을 들고 상담 일정을 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딛고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밝히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 했다. 이 장면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 장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며칠이 지나고 수지는 결국 이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러나 짧은 침묵이 흐른 후 민재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가 뭐라고 했어? 수지는 답을 하지 못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보고 싶지 않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수지는 핸드폰을 꼭 쥐었다. 넌 엄마가 왜 그러는지 알고 있었어? 몰랐던 건 아니지.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씁쓸했다. 누나는 어릴 때 입양됐지만 난 보육원에서 자랐잖아. 엄마가 나도 한 번쯤 찾아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아무도 안 왔어. 그의 말은 너무 담담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누나, 그냥 받아들여. 우리는 버려진 거야. 그 말에 수진의 심장이 무너지는 듯 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오래된 입양 서류를 다시 꺼내 들었다. 부모가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그 믿음이 그녀를 더 아프게 만들었다. 수지는 눈을 감았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날 밤 수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 말 없이 조용한 공간 속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곱씹었다. 어머니에게 거절당한 순간 동생이 담담하게 내뱉은 그 한마디 우리는 버려진 거야. 그녀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를 낳아준 어머니는 자신을 원하지 않았고 동생조차도 이미 오래전에 체념해버렸다. 거실 한쪽 벽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쌓여 있었다. 모두 그녀가 상담을 진행했던 입양 피해자들의 기록이었다. 그 중에서 그녀는 한 파일을 꺼냈다. 김서윤 37세, 6세 때 국내 입양. 서윤은 자신처럼 입양 후 힘겨운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녀는 수진에게 말했다. 전 부모님이 날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분명 저를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때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다. 어쩌면 서윤이 곧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걸.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서윤이 전화를 받았다. 수진 언니? 서윤아.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조용히 말했다. 혹시 친부모를 찾았어? 서윤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답했다. 아니요. 아직이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혹시 찾게 되면. 그녀는 문장을 끝맺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나한테 꼭 말해줘. 그녀는 서윤이 자신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는 그 모습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다시 마주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이 장면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 장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며칠 후 수지는 다시 대구를 찾았다. 이번에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생모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길에 멈춰섰다. 벽에는 오래된 간판이 걸려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가게 유리창을 바라보았다. 안에는 송혜경이 서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있었고 그녀만의 삶이 있었다. 수지는 오래도록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는 더 이상 대답을 바라지 않기로 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을 거야.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딛고 나아가기로 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